장자의 지혜, 쓸모없음의 쓸모.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는 예전만큼 쓸모가 없는 것 같다. 아이들도 다 컸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 같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회사도 떠났고, 나는 이제 어디에 필요할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처럼 출근할 곳도 없고, 전화기는 조용하기만 하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고.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내 존재가 누구에게 필요하긴 한 걸까? 나이를 먹어가며 우리는 쓸모라는 단어와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그런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지니 오히려 그 질문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2300년 전,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모없음이야말로 가장 큰 쓸모를 가진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는 이 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그 장자의 철학, 그리고 우리 인생 후반부에 꼭 필요한 지혜, 무용지용, 쓸모없음의 쓸모를 함께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장자는 왜 쓸모없음을 칭찬했을까? 장자 철학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답게 사는 것. 그런데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세상이 말하는 쓸모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쓸모 있는 학생이었고,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쓸모 있는 직원이었고, 집에서는 가족을 잘 돌봐야 쓸모 있는 부모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쓸모라는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그 쓸모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보니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장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누가 정한 쓸모입니까? 그 기준이 정말 옳은 겁니까? 장자는 말합니다. 세상이 유용하다고 부르는 것들은 언젠가 소모되고 쓰다 지쳐버린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쓸모없다라고 버린 것들은 오히려 오래 유지되고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했죠. 여기 장자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산에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몸통은 비틀려 있고 옹이가 많아서 목수들은 그 나무를 보고 말합니다. 저건 쓸모가 없다.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다. 그래서 아무도 그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모두 베어져서 가구가 되고 집이 되었지만 그 쓸모없다는 나무만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그 나무만이 오래 살아남아 큰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그늘에서 쉬고,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고, 사람들이 그 아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없기 때문에 오래 산다. 쓸모없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우리도 그 나무처럼 쓸모없다는 평가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남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진짜 자유가 온다. 젊을 때 우리는 회사에서의 자리, 역할, 성과로 평가받았습니다. 부장, 과장, 사원, 매출 목표, 실적, 승진. 그게 우리를 정의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자식들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안 경제 책임지고, 명절 때는 큰 집 작은 집 챙기고, 제사 준비하고, 친척들 돌보고, 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쉬는 날에도 집안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 역할들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회사에서 은퇴하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집안일도 예전만큼 할 수 없게 되고, 그때 우리는 불안해지죠. 내가 쓸모없는 건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
예전에는 출근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없고 친구들에게 전화하려니 모두들 바빠 보입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아빠, 엄마, 바빠서 나중에 통화할게요 하고 끊습니다. 손주들은 학원 가느라 바쁘고 며느리 사위는 일하느라 바쁩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러나 장자는 말합니다. 남들이 쓰려고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너는 너 자신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이제 나는 회사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덜 필요로 하니 이제 나는 자식들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집에 계시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했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으니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 하느라 바쁘고 자식들은 출근했고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 그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줄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랑 놀았다는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옆에 있어줘요. 그게 좋아요. 엄마 아빠는 바빠서 제 이야기 잘 안 들어주거든요.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구나.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야 인정받았습니다. 집에서는 돈을 벌어와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손주에게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장자는 쓰지 못한다고 버려지는 나무를 통해 말했습니다. 역할이 없어도 존재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직원, 부모, 가장.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역할에서 벗어났을 때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쓸모없어 보여도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장자는 유능한 것이 때로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똑똑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일을 많이 시킵니다. 너무 일을 잘하면 더 많은 일이 주어집니다. 너무 좋은 물건이면 빨리 쓰이고 닳아 없어집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평생 유능한 사람으로 살아온 분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은퇴하고 나서도 여기저기서 불러댑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봐주세요. 당신밖에 없어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정말 유능한 분이셨습니다.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살림도 알뜰하게 하시고 자식들 공부도 잘 챙기셨고 명절 준비도 혼자 다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자 당연히 손주 돌봄도 맡으셨습니다. 엄마가 워낙 잘하시니까요. 엄마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 키우느라 바빴고 나이 들어서는 손주들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유능해서 계속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 아침 먹이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집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손주 데려오고 씻기고 재우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라고 말하면 괜찮아. 내가 해야지. 누가 해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힘들었지만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좋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디스크가 심각하게 나빠져 있었고 혈압도 높았고 당뇨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후회했습니다. 엄마가 잘한다고 너무 많이 맡겼구나. 우리가 엄마를 너무 쓴 거구나.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가 있으면 끌려가 쓰이지만 쓸모가 없으면 온전히 자신으로 남는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유능하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고마워하고 인정하지만 동시에 계속 요구합니다. 한 번만 더, 이번만 더. 그렇게 우리는 소모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쓸모없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서 요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누군가에게 쓰이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평생 남을 위해 쓰인 우리가 이제는 나 자신의 시간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니 정작 우리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겁니다. 쓸모는 원래 만든 기준일 뿐이다. 장자는 쓸모와 무용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나무는 좋다. 저 나무는 나쁘다. 이 사람은 유능하다. 저 사람은 무능하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기준일 뿐 세상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나무는 쓸모 있는 나무인가요? 목수에게는 쓸모 있습니다. 가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람쥐에게는 어떨까요? 다람쥐는 소나무 열매를 먹고 삽니다. 다람쥐에게 소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람은 유능하다. 저 사람은 무능하다 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건 회사의 기준일 뿐입니다. 가정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평생 회사의 기준, 사회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그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그 기준 자체가 원래 허상이었다고.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런 기준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70대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은퇴 후 책 읽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수채화를 그리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취미가 생기셨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핀잔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매일 책만 보시면 어떡해요? 좀 나가서 운동도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세요. 그림 그려서 뭐 하시게요? 팔리는 것도 아닌데. 쓸모없는 취미생활 하지 마시고 손주들이나 봐주세요. 그 어르신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 쓸모없다는 말을 듣다니. 하지만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싶다. 내가 책 읽고 그림 그리는 게 가족에게는 쓸모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그리고 그 취미가 그분의 우울증을 막아줬고 삶에 활력을 주는 가장 큰 쓸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을 보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그린 거예요? 정말 예쁘다. 그리고 학교 미술 숙제를 할 때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가족들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예전에는 TV만 보시며 무료해 하셨는데 이제는 눈빛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장자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너는 이미 이유가 있다. 누군가가 정한 쓸모가 사라져도 존재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그림을 그린다고, 산책을 한다고, 음악을 듣는다고, 그게 남들 눈에는
쓸모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돕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쓸모입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5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경쟁하지 않기.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우리는 평생 경쟁하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승진으로, 사회에서는 재산으로. 늘 누군가와 비교당했고, 우리도 누군가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동창회에 가면 자네 자식은 뭐하나? 손주는 몇인가? 이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여전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누구의 속도도, 누구의 삶도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누구는 손주가 5이고, 누구는 아직 없고, 누구는 자식이 의사고, 누구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비교를 내려놓으세요. 둘째, 자기 속도 찾기. 젊었을 때는 빨리 걸어야 했습니다. 빨리 배우고, 빨리 일하고, 빨리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글자가 잘 안 보이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해졌나? 아닙니다. 그건 무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쉽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여름처럼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내 속도대로 걸으세요. 할 수 없는 것에 좌절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셋째, 조용한 시간의 소중함을 인정하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식물 가꾸기, 산책하기, 명상하기.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엔 쓸모없어 보입니다. 생산적이지 않으니까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돕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한 시간들이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책을 읽으며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음악을 들으며 감정이 풍요로워지고, 산책하며 생각이 정리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큰 쓸모입니다. 남들 눈에는 시간 낭비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넷째, 관계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손주 돌봄, 집안일, 자식 돕기. 물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의무감 때문에, 거절하면 미안해서, 체면 때문에 한다면 그건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힘들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다섯째, 존재 자체의 가치 인정하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무 성과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숨 쉬고, 밥 먹고,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치 있습니다. 장자가 말한 그 나무처럼 우리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늘을 주고, 누군가에게 쉼터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장자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가족을 돌봤습니다. 아플 때도 참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느리게 걷고, 조금 덜 쓰이고, 조금 더 나답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쓸모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오래 살아온 삶 자체가 가장 큰 지혜이자 가장 깊은 가치입니다. 젊은이들은 빨리 달립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느리지만 깊고 바쁘지 않지만 풍요로운 시간.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책을 읽으세요. 산책하세요. 친구와 차 한잔 하세요. 그런 시간들이 쓸모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후반부를 빛나게 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장자의 그 나무처럼 우리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